맛있다. 되게 잼고 귀여운 거. 150도의 설탕 시럽이 굳기 전 사탕을 만들어라. 사탕은 정말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다양한 맛과 모양은 수제 사탕의 매력. 아니 지금 엄청 뜨거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차게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handmade? handmade. Oh, okay. Very nice.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자개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시간과 정성을 들인 덕이랍니다. 전통에서 현대로 끌어내는데 많이 신경을 쓰죠. 그렇게 식탁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계속 축적이 되실 거예요. 맞지 않는 자전거를 계속 타시면. 수제 자전거 제작은 오차를 없애는 여정이라는데요. 각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자세도 완전 다른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다양한 수제품을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수제 사탕입니다. 달콤한 맛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팬더 모양 사탕이 있어요. 연유맛 사탕. 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달달하니 좋아해가지고 그 사탕이 요즘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탕을 만드는 이곳. 사탕의 기본은 설탕이죠. 여기에 물과 물엿을 넣어 녹여주는데요. 그로부터 30분 후 설탕이 끓기 시작합니다. 배합도 중요하는데 사탕을 만들 수 있는 끓는 온도가 있어요. 그 적절한 온도까지 가는 거를 이제 계속 타이머를 맞춰놓고 지켜봐 줘야 돼요. 끓은 설탕의 온도는 무려 150도. 조금 지나면 시럽이 타버려 서둘러야 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중무장을 하고 신속하게 판에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여기로 다 들어가게 돼요. 차가운 물이 흐르는 판에 닿자 시럽의 표면이 굳어버리는데요. 이 굳히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끓이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또 사탕을 성형할 수 있는 시간도 적절해야 돼서 사탕은 정말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시럽 속까지 다 굳으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펼쳐진 시럽에 원하는 색의 색소를 넣어 색을 만드는데요. 표면은 살짝 굳었지만 속은 여전히 130도 이상이랍니다. 안에는 뜨거워서 지금 여전히 뜨겁어요. 보시면은 계속 흐를 정도로 이때 저희가 이제 중요한 반죽을 해야 돼요. 살짝 굳은 설탕 덩어리를 갈고리에 걸어 쭉쭉 늘려주며 사이사이 공기를 넣어주는 건데요. 설탕 덩어리의 무게는 4kg 정도. 게다가 아직 열기가 남은 설탕 덩어리를 10여 차례 이상 쭉쭉 늘려가며 반죽을 해야 한다는데요. 끝나면 넋이 나갈 정도로 고된 작업이지만 수제 사탕의 맛을 좌우하는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사탕이 공기를 넣어야지 사탕이 바삭바삭해져요. 그래서 그 에어레이션 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설탕 덩어리에 공기가 잘 들어갔으면 이들을 길게 늘여가며 차곡차곡 쌓아주는데요. 설탕 덩어리 사이사이 물을 묻혀가며 붙여줘야 설탕 덩어리들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마치 김밥에 속 재료를 넣듯 남은 덩어리들도 계속해서 쌓아주는데요. 어허, 아직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모양인가요? 귀고요, 눈이고, 입이고, 콧구멍이 지금 코가 안 보이긴 하는데 뽑으면은 제대로 잘 보일 거예요. 이게 판다 얼굴이라는데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설탕 덩어리를 살살 흔들어가며 늘린 후 손으로 쭉쭉 뽑아주는데요. 순식간에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는 설탕 덩어리. 그렇게 1시간가량 쉴 틈 없이 작업한 끝에 드디어 판다 사탕 완성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작업을 서두르는 작업자. 남은 사탕도 길게 늘려 잘라주는데요. 칼질도 거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얘가 지금 2개가 붙었어요. 여기 얼굴 모양이 하나 더 있죠? 수제품이라 종종 있는 일이라네요. 여기서부터는 네, 괜찮습니다. 수제 사탕은 맛도 맛이지만 예쁜 모양을 보고 사러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모양을 처음 만들 땐 수십 번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요. 손목과 손가락 통증은 고질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손이 아파서 손이 저려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이게 손목이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이 저리더라고요. 하지만 수시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다양한 모양이 수제 사탕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입 모양 같은 얇은 선을 표현할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반죽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녹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잡아놓은 모양에서 자꾸 흐트러져요.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다시 새로운 사탕을 만듭니다. 쉬지 않고 만들어도 1시간에 한 종류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게다가 혼자 일하는 곳이라 손님이 오기 전 1개라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 다행히 손님이 오기 전 예쁜 보라색 고양이 사탕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손도 엄청 빨개요. 엄청 뜨거워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래도 즐거우세요? 네. 엄청 즐거워요. 물 끓일 동안 화장실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네요. 점심시간 손님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먹어봤어요. 아, 저희 가게에서요? 네. 저 수박. 수박이요? 걔는 패션 오르치요. 오. 맛있다. 저희가 이게 일일이 다 여기서 다 직접 제가 만들어서 그 공기 넣는 작업을 해요. 최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수제 사탕. 수제 사탕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 이 불규칙한 모양들, 얼굴들 이 이미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보는 것도 맛있고 맛도 맛있는 것 같아요. 숨 돌릴 틈 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왔다. 밥 먹자.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을 걸 알기에 다른 일을 하는 남편이 서둘러 일을 마치고 김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물이 끓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이제 사탕을 만들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뭐 나가서 사 먹지를 못해서 올해는 거의 점심을 이 참치김밥 하나로 먹고 있어요. 1년 동안.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땐 남편도 사탕을 만들었다는데요. 이제 안 쓰던 근육들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팔도 저리고 등도 아프고 이제 남자여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고됨을 알기에 지금도 짬이 생기면 남편은 사탕을 함께 만듭니다. 이번에 부부가 만들 사탕은 어떤 사탕일까요? 팔팔 끓은 시럽에 다양한 색소를 넣어 설탕 덩어리를 만들고 보라색 덩어리도 공기를 넣어 준비합니다. 부부가 함께할 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설탕을 굳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면 예진 씨가 설탕을 늘려 준비합니다. 공기를 뺀 갖가지 설탕 덩어리를 일렬로 붙여 가위로 찔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설탕 덩어리가 더 잘 붙는답니다. 이제 설탕 덩어리를 돌돌 말아주는데요. 남편이 있으니 오늘 힘쓰는 작업은 남편 몫입니다. 예진 씨는 남편이 잘라준 설탕 덩어리를 더욱 길게 늘려 동그란 틀에 돌돌 말아 막대를 끼워 굳히는데요. 부부가 함께하니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막대 사탕 완성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수제 사탕 만들기. 사는 사람은 달달한 맛과 예쁜 모양이라지만 부부에게 수제 사탕의 매력은 따로 있답니다.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되게 뿌듯하게 웃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전통 자개가 다양한 제품 위에 수놓아졌습니다. 텀블러며 핸드폰 케이스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자개에 외국인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We like this shiny, mother of pearl. Do you know how they make them? Handmade? handmade. Oh, okay. Very nice. Yeah. I'm gonna take this one. I wish I could take everything. This is very nice. Thank you. No, thank you. 자개의 매력에 빠진 건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진 찍기 바쁜데요. 자주 쓰는 제품이라 더 눈길이 간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자개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여기 호랑이 텀블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막 옛날 작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엽게 귀여운 패턴들도 많이 봐서 젊은 사람이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곳이 다양한 전통 자개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건조실에선 작업자들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낯선 물건이 눈에 띕니다. 전기회사 배전판인데 대표님이 저랑 콜라보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이제 건조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자개로 수놓아진 이것은 놀랍게도 배전반의 덮개인데요. 평범한 배전반 덮개를 자개로 예쁘게 장식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작업 중인 거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개 무늬를 만드는 겁니다. 자개를 판으로 만들든지 알자개로 만들든지 먼저는 하죠. 이 이음새가 없는 자개를 쓰는 게 알자개라고 그래요. 이 나비도안을 놔도 넘치잖아요. 그래서 큰 무늬가 필요할 땐 판자개를 만듭니다. 판자개는 전복 껍데기를 잘라 평평하게 만든 알자개를 여러 겹 겹친 후 열과 압력으로 눌러 판처럼 얇게 만드는 건데요. 자개색 그대로 사용해도 영롱한 빛을 내지만
색을 더해 더 화려하게 만들어 쓰기도 한답니다. 판자개가 만들어졌으면 이 판자개를 100장 정도 겹쳐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원하는 도안을 올려 한 번에 자르는데요. 이 얇은 줄로 자른답니다. 이 톱날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다이아가 붙어 있어요. 인조 다이아가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꺼끌하죠. 0.9mm도 안 되는 얇은 다이아몬드 줄을 끼워 판자개를 자르는데요. 자개 100장을 합친 두께가 고작 1.3cm. 자개가 얇아 깨지기 쉬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장갑은 기계에 딸려 들어갈 수 있어 낄 수도 없다는데요. 그만큼 작업자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0장의 자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자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넣어보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젠 더 세밀하게 이어갈 차례. 자연스러워요. 마감칠이랑 나무랑 자개랑 얘네들이 이 사이로 실도 물려 들어가고 악효도 물려 들어가서 얘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톱살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 견고하게. 꽃의 수술까지 표현하는 작업은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힘든 작업입니다. 안 끊어지게 해야지 이제 그게 기술이죠. 그럼 하나가 끊어지면 그거를 100번 붙일 거 200번을 붙여야 되니까요. 토막이. 18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46년째. 처음엔 손도 많이 다쳤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것보다 내 손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든다는 보람이 더 크답니다. 그냥 뭐 저는 이거 배운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기분 좋게 또 하나의 자개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만드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린다네요. 이제 잘라놓은 자개가 한 장 한 장 잘 떨어지도록 물에 불려놓고 색깔을 입힌 배전반 덮개에 자개를 붙일 준비를 하는데요. 사포질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해왔을 때 맨질맨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개가 붙잖아요. 이게 나중에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스크래치 한번 탁 내주면 이제 자개가 이제 잘 붙지요. 풀도 잘 먹고요. 배전반 덮개 위에 풀까지 바르는 사이 물에 넣어뒀던 자개 덩어리도 잘 풀어졌습니다. 자개를 한 장 한 장 떼어내 붙이는데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개의 두께는 고작 0.13mm. 자개를 온전히 떼어내는 것도, 자개를 한 땀 한 땀 붙여 모양을 완성해 가는 것도 극도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게 여기 게 아니에요, 이게. 50년 경력의 자개 명장도 막힐 때가 많다네요. 이게 디자인이 잘 안 맞춰지면 힘들죠. 그리고 자개가 여기도 뭐고, 겹겹이 했으니까 워낙 얇으니까 딸려오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며 자개를 붙일 때도 있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거 붙이신 거예요? 3시간 됐나? 그 뒤로도 3시간이나 더 이어진 작업. 드디어 배전반 덮개 한 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야 허리를 펴봅니다.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세하게 삐져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작은 틈이라도 빈 곳이 있으면 찾아 채워 넣는데요. 한 번 시작했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자개를 붙이는 건 그야말로 정성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잘해야지. 두 번째 하면 자기가 파손도 많이 나고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끝으로 이어가는 세밀한 작업.
이렇게 이제 칠을 하거나 손톱에 뭘 끼웠을 때는 잘 안 벗겨지잖아 빨리. 그러면 어디 이제 미팅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이제 손톱을 밑으로 내려요. 미팅 할 때도 인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럼 우리 딸이 그러지.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까 감추지 마. 막 이래. 50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손끝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굴곡진 부분엔 특별한 공정이 남았는데요. 물에 잘 젖지 않는 유산지를 덧댄 후 종이가 인두에 달라붙지 않도록 비누를 묻혀 인두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야 곡선 부분에 붙은 자개가 들뜨지 않는다네요. 남은 작업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붙여놓은 종이에 물을 뿌려 불린 후 떼어내는데요. 이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좀 오래 놔두면 이제 밑에 자개가 이제 또 같이 떠오르니까요. 이렇게 빨리 긁어주는 게 좋아요. 자개가 아직 완전히 붙은 것이 아니기에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죠. 어허, 여긴 자개가 2개나 붙어 있었네요. 얼마쯤 해야지 이제 좀 자개 좀 한다 할 수 있어요? 거의 한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중간 일꾼이 되는 거예요. 20년이나 한 25년 돼야지 이게 이제 도안 보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해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긴 세월 해온 작업이지만 여전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뿌려 표면에 묻은 풀을 꼼꼼히 닦아내는데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에 또 한 번 체크해야 한답니다. 이제부터는 60년 경력의 칠 전문가의 몫인데요. 4번, 5번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초불. 꼼꼼하게 칠해야 자개가 들뜨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군요. 이제 따뜻한 건조실에서 10시간 정도 건조한 후 사포질과 오칠을 4-5차례 반복하면 배전반 덮개 완성입니다. 평범한 배전반이 하나뿐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전반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선생님. 작업장에선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걸 자를 거예요. 자개 옷장 리폼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35년에서 40년 좋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9자 장롱인데 문짝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요즘엔 자개농을 재가공해달라는 문의가 많답니다. 테이블 만들려고요. 4인용 테이블. 먼저 형태부터 만듭니다. 문짝이 식탁의 윗부분이 될 거라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는데요. 어째 장갑도 없습니다. 장갑 좀 이게 맞잖아요. 이게 미끄러지고 튕기고. 이게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고. 기계 말리 들어가 버려요. 옆면을 잘라내니 드러나는 텅 빈 공간. 물건을 올려놓을 식탁이기에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걸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월이 가도 얘가 지지층이 생겨서 견고해지지. 목공풀로 틈새를 채운 후 치수를 재는데요. 수제품이라 용도도 크기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리폼 하는데 며칠 정도, 몇 시간? 리폼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죠. 빨리 하면은 2개월? 길게 하면은 이제 자개 그 칠을 하고 까내고 자개 작업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말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그 장롱을 하나 마련하기까지 굉장히 큰 계획을 세우고 세월을 기다리면서 돈을 자금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마련한 것들이잖아요. 덧댄 나무판을 자개장 높이에 맞춰 깎아주는데요. 이것 또한 수작업입니다. 마감이 잘 놓으면은 힘 안 들고, 그래서 뭐 잘못돼가 놓으면은 좀 힘들지. 반나절을 꼬박 작업한 끝에 드디어 형태 완성. 본격적인 자개농의 변신은 지금부터입니다. 덧댄 나무판을 자개농과 똑같은 색으로 칠하고 광택제를 발라주고요. 판자개를 얇게 자르는데요. 자개 양쪽 끝을 똑같은 넓이로 잘라줘야 한답니다. 한쪽의 넓이는 약 3mm, 반대쪽은 2.6mm 실패입니다. 다시 자릅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36이거든. 조금 미세하게 넓혀. 자개를 자르는 것부터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줄이라고요? 조금만 만져봐. 작은 오차도 생겨선 안 된다네요. 이게 똑같이 위아래가 같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다가 이제 어딘가는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맞추는. 벌써 13번째 시도. 됐어. 됐어. 드디어 성공입니다. 이제 이 치수대로 자개를 잘게 자릅니다. 이렇게 얇게 자른 자개를 실자개라고 부른다는데요. 나무를 덧댄 부분에 실자개로 장식할 계획이랍니다. 이제부턴 또 엉덩이 싸움이죠. 똑같은 자세로 실자개를 하나하나 붙여나가는데요. 하나로 크게 붙이면 편할 테지만 이렇게 자개를 잘라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개가 너무 다 몰아져 있으면 자개가 그냥 통으로 일직선이 돼가지고요. 이 속안에가 이제 공간이 비어야지 이쁘게 검은색이 나오면서 이뻐요. 풀과 오칠이 사이사이 잘 스며들게 하는 효과도 있다네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나 무릎 아파. 한쪽 면이 끝나고 다른 쪽 면을 할 차례. 이때나 잠시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자세로 계속되는 작업. 오로지 손으로만 할 수 있어 섬세함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나면 이제 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허리가 조금 아프면 이제 그 다음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니 또 없어진다. 이게 항상 반복으로 하니까 그것도 운동이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발이 너무 저리면 이거 한번 해주고 코에다가. 실자개 작업만 어느덧 3시간째. 드디어 완성입니다.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이고, 명장님 수고하셨어요. 진짜. 아이고. 몇 번의 손길이 닿았는지 가늠도 안 되는 귀한 작품입니다. 테이블 하나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몇백 번이 뭐예요? 한 피스 한 피스로 말하면은 수천 번이 간다고 봐야지. 수천 번. 옆면에 나비와 꽃을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아이고, 네, 끝났어요. 이제 뭐 다음 과정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제는 이제 건조해서 풀 빼야죠, 풀. 네. 풀 빼고 칠 한번 하고 이제 샌딩 파핑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바로 뺍시다. 자, 들어요. 자. 아이고 허리 아이고. 남은 작업을 위해 밖으로 나온 식탁. 근데 명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자개농 문짝을 이어붙인 곳에 풀을 바르는데요. 눈에 띄는 검은색. 자개를 잘게 부숴 골고루 뿌려 반짝이는 빛을 더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랍니다.
테두리가 하얗고 예쁜데 그 잘라낸 부위 거기가 까맣게 너무 새까맣게 이 안에 주인공 이 그림만 살려야지. 근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죠. 수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작품이에요, 이게. 계획과는 달랐지만 더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칠이 잘 먹도록 표면에 사포질을 하고요. 그 위에 오칠을 발라줍니다. 새 제품은 12번에서 13번을 해야 100년, 1000년 간다지만 리폼은 3번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밑바닥 칠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세 번째 올라가거든, 칠이요. 이제 건조실로 옮겨 잘 마르기를 기다리는데요. 꼬박 하루를 건조시킨 후 자개 위에 묻은 오칠을 긁어냅니다. 이제 이렇게 안 긁어주면 꼭 자개가 깨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모양을 이제 내주는 거죠, 하나하나에. 예. 좀 많이 하루 종일 가고 이거 여기 달아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요. 손가락 진문이 달아서요? 예. 마지막으로 자개에 붙은 오칠을 꼼꼼히 긁어내고 자개에 빛을 더할 광택지까지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드디어 자개 식탁 완성입니다. 무려 3달 가까이 걸린 작품이라네요. 이것도 이건 하나 만드는데 뭐 몇 달 걸리는데 이 기운이 진짜 날아갈 것 같죠. 진짜. 묵은 세월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간을 더딥히는 작업. 그들의 손끝이 더해져 자기는 또 한 번 영롱한 빛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그 전통을 제가 보존을 해야 되는 역할을 제 포지션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엇을 할고 늘 이제 고민하면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통을 정말 이어받고 개성시켰으면 좋겠는 거죠. 한 사람만을 위한 수제 자전거를 만들어준다는 곳을 찾아 서울 성동구에 왔습니다. 엉덩이가 안정 뒤로 나가더라고요. 할 때마다. 때마침 손님과 상담이 한창입니다. 자전거 좀 제작하고 싶어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수리도 해주시면 좋고요, 서비스로. 올라가서 일단. 살을 빼기 위해 실내용 자전거를 제작하러 왔다는데요. 이곳은 특히 자전거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핸들을 포함해 방향을 바꾸는 조향부, 페달과 바퀴처럼 앞으로 가게 하는 구동부, 그리고 차체인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프레임은 자전거의 디자인은 물론 종류와 주행 속도,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프레임의 자전거를 탈 경우 힘도 더 들 뿐 아니라 팔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살짝만 앞으로 앉아보세요.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프레임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자전거 자체가 좀 유럽 브랜드가 강세이다 보니까는 동양인 체격이랑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전거에 맞춰서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거죠. 자전거에서 중요한 프레임 제작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습관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신체 사이즈가 같아도 근육의 가동 범위, 유연성에 따라
프레임의 종류나 길이 등이 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이제 핸들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안장은 얼마나 뒤로 가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사람마다 이제 근육 이제 가동 범위도 다 다르고, 얼마만큼 숙일 수 있는지, 뭐 설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니까는 고객의 모든 것을 꼼꼼히 고려해 프레임의 모양과 크기, 치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전거 프레임 제작은 파이프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크롬 몰리브덴 강이라는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이프는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큰 하중을 견디는 데는 유리하지만 다른 프레임에 비해선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파이프 두께 측정하는 거거든요. 파이프 두께가 달라요, 안에서. 그래서 힘을 많이 붓는 부분의 두께는 두껍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가운데 부분은 얇아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파이프 무게를 줄이면서 이제 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파이프 전체의 두께를 일일이 잰 후 두꺼워지는 부분은 잘라내서 자전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 제작에 돌입. 먼저 프레임의 중심이 되는 곳부터 제작하는데요. 다른 파이프와 연결될 파이프의 앞쪽을 모양과 각도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게 러그라고 하는 부품인데, 파이프랑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부품이거든요. 파이프를 연결할 러그도 다듬어야 한다는데요. 위험한 작업이기에 장비는 필수. 하지만 장갑은 낄 수 없답니다. 회전에 장갑이 껴버리면 오히려 더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요. 위험한 작업이지만 자전거에 맞춰 부품들도 하나하나 다듬어줘야 한답니다. 프레임 안에서는 이 러그라는 게 또 디자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순히 얘를 각만 내는 게 아니고 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쫙 갔다가 쫙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이 만들어져야지 멋있는 건데. 그래서 러그를 예쁘게 다듬는 일은 경륜 씨가 자전거 제작을 처음 배울 때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던 것 중 하나랍니다. 저 일본에서 일할 때는 이거 마무리하는 작업만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었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작업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이 정도면 될까요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얼마나 예쁘게 다듬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러그가 완성되면 파이프를 연결하는데요. 이곳에선 황동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얇고 작은 물체의 접합에 적합하다네요. 불꽃 온도 자체는 2000에서 한 3000도까지는 올라가고, 저희가 작업하는 작업물 온도는 뭐 낮게는 뭐 700에서 높게는 900도 이 정도. 작업을 하면서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기술이라는데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파이프의 색이나 성질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전거의 머리 역할을 할 곳을 만듭니다. 이곳은 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각도에 맞춰 파이프의 연결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제 러그와 파이프를 연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파이프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0.1도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전거는 진짜 도면에 써있는 각도를 얼만큼 가깝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 버려도 얘는 요만큼 변하는 거지만은 이게 저 끝까지 가가지고 바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저 끝까지 가면 이만큼 벌어지는 거니까는. 프레임의 각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용접을 하면서도 수시로 각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용접 전에 정확히 맞춰놔도 열을 가하면 각도가 또 틀어지기 쉽다네요. 이제 파이프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데요. 이때도 마지막 프레임을 연결하기 전까진 계속해서 각도를 측정합니다.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틀어진 각도를 잡는 것이 더 어렵다네요. 그래서 끝까지 오차를 잡아가며 삼각형을 만듭니다. 뒷장갑을 만들려면은 이 각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뒷장갑을 얘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 완성. 8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불을 한번 댔으면은 끝날 때까지는 쭉 용접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식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얘한테 좋지가 않아가지고.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를 끝내고서야 한숨을 돌리는 경윤 씨. 여덟 시간이나 계속된 작업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냥 실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어 뒷부분의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다시 반복되는 작업. 역시나 오차를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위에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는 거의 한 0.05m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0.05mm. 정말 미세하게 틀어진 건데요. 이 미세한 오차가 자전거를 완성했을 때 잡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전거 만드는다는 건. 3일을 꼬박 작업한 끝에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자전거 가져왔습니다. 오, 이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까 또 위에서 한번 흘려보시고. 이들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아래쪽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요? 한참 페달을 돌려보는데요. 뭔가 불편한 걸까요? 어때요? 좋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경륜이네요. 사실 중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었다는데요. 상체를 많이 숙여 뱃살이 빠진다는 주변인들의 좀 풍문을 듣고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마 공기 저항도 덜할 거고 뱃살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이는 거랑 뱃살이랑은 상관없는데 자전거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자전거를 만드는 작업. 경륜 씨가 수제 자전거를 만드는 이유랍니다. 기존 자전거 타시면은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시켜 드리면은 좀 자세도 더 편해지고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해지시니까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럴 때가 제일 좋죠. 저는.
수고하셨어요, 원장님.